오늘 코스피 플러스 0.31%, 코스닥 플러스 1.58%. 숫자만 보면 되게 조용한 하루 같지? 근데 말이야, 지수가 조용한 날일수록 돈은 더 바빠. 반도체, 건설, 원전, 신재생, 정치 테마까지. 오늘 섹터 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갔어. 이런 날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았고 다음에 어디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지, 이런 흐름은 우리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섹터별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핵심 종목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특히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뭔지는 3교시에서 공개할 테니까 꼭 끝까지 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사내 1교시 시작할게. 오늘 시장 전체 그림부터 잡아보자. 왜 지수는 잠잠한데 종목들은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하나씩 짚어줄게. 먼저 숫자부터 보자. 코스피 5781포인트 플러스 0.31%, 코스닥 1161포인트 플러스 1.58%.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 5배 더 많이 올랐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보다 중소형 종목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큰 배는 천천히 가고 작은 배들이 바빠진 날인 거지. 비유를 하나 더 해줄게. 대형 유조선이 항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작은 쾌속정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야. 그 쾌속정들이 바로 중소형주고, 오늘은 그 쾌속정들이 주역인 날이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지수만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수를 아무리 봐도 돈 벌 구석이 안 보여. 종목을 찾아야 해. 이런 날을 우리는 섹터 장세, 개별주 장세라고 불러. 지수 자체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를 읽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오늘 돈이 몰린 섹터가 딱 6군데야. 반도체, 건설원전, 신재생 풍력, 통신장비, 바이오, 그리고 정치 테마. 이 6갈래로 돈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움직인 거야. 특히 반도체 쪽이 재밌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 급등한 건 알지?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회복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를 회복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장주가 올라간 다음에는 반드시 부품주 소재주로 매기가 확산된다는 거야. 이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야. 2020년에도 2023년에도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간 다음에 관련 부품주들이 따라갔거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대형주에서 중소형 관련주로 내려오거든. 오늘 MK전자, TLB, HPSP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러면 이 확산 흐름에서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건 3교시에서 정리해 줄 테니까 기다려. 자, 2교시 들어간다. 이번엔 각 섹터별로 왜 돈이 몰렸는지 핵심을 뜯어볼 거야. 먼저 건설 원전 인프라 쪽 이야기할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 이름들 최근 계속 들리지?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 원전 정책이 다시 살아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기존 원전 수명도 연장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어. 여기에 해외 원전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지. KPEX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설비 투자야. 공장 짓고 발전소 짓고 인프라 깔 때 쓰는 큰 돈이지. 이 KPEX가 늘어나면 건설사, 플랜트 기업 매출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따라가는 구조야. 이 흐름을 더 크게 보면 말이야. 2017년에 탈원전 정책이 나왔을 때 원전 관련주가 죽었었거든. 그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바닥을 찍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야. 원전을 다시 짓겠다는 방향으로 180도 전환된 거야. 정책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바뀌거든. 이게 건설 원전주가 강한 진짜 이유야. 다음은 신재생 풍력이야.
CS 윈드, SK 이터닉스 이 종목들이 최근 계속 테마로 묶여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 왜 이 종목들이 강하냐면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 하나는 ESG, 친환경 정책 모멘텀이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줄이겠다는 흐름이 가속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계속 늘고 있지. 두 번째는 실제로 글로벌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정책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이유야. 여기서 하나 짚어줄 게 있어. 단기 테마주와 실적 기반 성장주의 차이를 알아야 해. 단기 테마주는 뉴스가 끝나면 같이 끝나. 근데 신재생 쪽은 실제 수주 장호가 쌓이고 있으니까 뉴스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 거야.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택을 잘못하게 돼. 통신 장비 쪽도 짚어줄게. 우리로 R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의 단기 수급이 집중됐어. 이건 통신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관련이 있는 건데 5G에서 예국지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장비 수요가 생기는 구간이야. 다만 통신 장비주는 아직 단기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강하거든. 단기 수급 종목은 들어갈 때 타이밍이 중요하고 빠질 때도 빠르니까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 쉽게 말해서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해. 파도가 올 때 올라타면 짜릿한데 타이밍을 놓치면 파도에 휩쓸려. 통신 장비주가 딱 그런 성격이야. 바이오 쪽도 봐야지. 경보제약,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어. 바이오주의 급등에는 패턴이 있어. 이벤트와 수급이 동시에 결합되는 순간에 터지거든. 임상 결과 발표, 승인 소식, 대규모 계약 같은 이벤트가 나오면 거래 대금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이야.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 빠지는 것도 빠르니까 바이오주는 항상 이벤트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이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바이오주는 달력이 전부다. 이벤트 날짜를 모르면서 바이오주에 들어가는 건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반드시 일정부터 확인하고 이벤트 전에 진입해서 이벤트 후에 판단하는 게 정석이야.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유라테크 같은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어. 정치 테마주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면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는 특징이 있지. 근데 정치 테마주는 정말 조심해야 해. 이벤트 기간 동안은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거든.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자,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이 6개 섹터로 돈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섹터 순환 장세였어. 지수만 보면 별거 없는 날 같은데 종목 레벨에서 보면 되게 바쁜 하루였지. 이런 날의 섹터 흐름을 읽느냐 못 읽느냐가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1교시에서 3교시에 알려준다고 한 거 있었지? 지금 공개한다.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 수혜 종목 하나씩 짚어줄게.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은 이미 급등한 상태야. 20만 전자, 100만 닉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진짜 기회는 그 다음이야. 대장주가 올라간 후 매기가 확산되는 1차, 2차 수혜주에 있어. MK전자, TLB 같은 기판 관련주, 그리고 HPSP 같은 반도체 장비주. 이 종목들이 지금 확산 구간에 들어와 있어. 왜 하필 이 종목들이냐 설명해 줄게. MK전자는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이야. 지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판 수요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 TLB는 고다층 기판 기술력이 핵심이고 HPSP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 흐름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야. 정부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밀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이거야. 첫째, 대장주가 이미 올랐는지 확인해. 둘째, 관련 부품주 소재주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봐. 셋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체크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면 그게 확산 구간 진입 시그널이야. 하나만 충족되면 아직 관망이야. 근데 거래 대금도 늘고 기관도 들어오고 뉴스도 나오고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 그리고 꼭 기억해.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돼. 반도체, 건설, 신재생, 성장주에 분산해서 넣고 현금 비중도 반드시 남겨둬야 해. 시장이 잔잔한 날에도 분산이 기본이야. 왜냐하면 오늘 강했던 섹터가 내일은 약해질 수 있거든.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이야. 잃지 않고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와.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야. 마지막으로 코스닥 성장주도 잊으면 안 돼. 삼천당 제약, 펩트론,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종목들은 실적, 기술, 지수 편입 이슈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성장주야. 코스닥에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오늘 정리하면 지수가 강보합인 날에는 무조건 섹터 흐름을 읽어야 해.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확산 구간에 진입한 섹터가 어딘지, 그걸 읽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반도체 확산, 건설 원전 강세, 신재생 수급, 이런 흐름들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냈어. 반도체 부품주로 매기가 넘어갈 때 미리 포착하고 건설 테마가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입한 학생들이 수익을 실현했지.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바로바로 대응한 결과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거든. 오늘 강했던 섹터가 내일은 약해질 수 있고 새로운 테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곳이 필요한 거야. 물론 어떤 종목이든 리스크는 항상 있어. 분산 투자, 손절 기준, 이런 기본기를 지키면서 대응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우리 교실에서도 이 원칙을 가장 먼저 가르쳐. 다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봤어? 반도체 계속 간다고 보는지, 건설 원전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코스닥 성장주가 다시 뜬다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이런 섹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 무료로 열어뒀으니까 부담 없이 와.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